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추동공원 일대를 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생태 정원으로 조성합니다. 지역의 생태 환경을 살려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계획인데요. 시는 2030년까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부시가 추동숲정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동공원 일대 약 72만 제곱미터를 생태 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추동공원 반경 1km 이내에 의정부 전체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김동근 의정부 시장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추동공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생태 자원이 우수한 곳입니다. 생태 환경을 잘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의 핵심 브랜드가 됩니다. 이제는 어느 도시든지 도시의 생태 환경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가 하는 것이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겁니다. 우선 추동숲 정원에는 일출과 일몰을 즐길 수 있는 추동 하늘마당 등 3개의 상징 공간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계절별로 특색을 달리한 5개의 테마숲과 12개의 정원, 그리고 3km 길이의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우선 53억 원을 들여 둘레길 조성 등 1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2030년까지 추가로 6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 시장은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컨셉, 좋은 계획을 가지면 재원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추동 숲 정원처럼 지역을 이렇게 품격 있게 고급화시켜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이건 예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동숲 정원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0월 30일 밤 9시 30분쯤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한 필름 코팅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공장 1개동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사단법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국제로터리 RMCH 아시아가 31일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해당 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지역 복지 사업 추진과 복지 대상자의 취업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주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주시의회 파행 정상화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연대 모임이 200명의 서명이 담긴 정상화 촉구 시민동의서를 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연대 모임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10월 31일까지 의회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동의서와 함께 최후 통첩서안을 의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대 모임은 시의회가 계속 파행된다면 오는 11월 4일부터 시민 릴레이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양주시의회는 의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6월 말부터 4개월째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부지를 시민 공론장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예비군 훈련장 관내 이전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시민 공론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의정부시의회 내부에서도 시민 공론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번 공론장은 김동근 시장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정부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배신하지 말길 바란다며 공론장을 왜곡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천시가 신청사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 6일 준공식을 엽니다. 준공식은 식전 공연과 표창장 수여, 기념식 수와 시설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산재돼 있던 청사 5곳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층소 증축 규모를 공사를 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 방침을 공개하며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중 영구임대 아파트 활용 방안의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공공이나 민간, 임대나 분양 등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이주주택으로 활용한 뒤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방안과 도심의 영구 임대주택을 고층으로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이주 대책만으로 1기 신도시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의 하나로서 공공임대나 유유부지 같은 것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같은 가능한 모든 사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영구임대 아파트를 고층으로 재건축해 기존 입주민들과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을 함께 살도록 하는 방안은 또 다른 걱정을 키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기존 입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면 주거 안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최근 국토부의 2025년 사업을 검토하면서 1기 신도시 이주 대책 중 영구임대 재건축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시 동일 생활권에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입주민들이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영구임대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선도지구 선정 단계에서도 영구임대 재건축과 관련해 아직 어떤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이주 대책인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영구임대 주택 재건축이 1기 신도시 정비의 이주 대책으로 적합한 수단인지 국토부에 다시 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여름은 끝났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농촌과 어촌 등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매해 열리던 축제까지 취소됐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가. 축구장 약 2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과가 갈라져 있고 일부는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열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열과는 고온으로 약해진 사과에 물이 들어가 팽창해 사과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농사를 한 5, 6년 졌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 있었어요. 지금 기후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과도 적응을 못 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주고. 이런 사과는 금방 썩는 데다 단맛도 떨어져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해당 농가의 경우 재배하는 사과의 약 65%에서 열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2.7배 많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사과가 열과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낙과되고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렇게 돼서 야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열과 현상에 따른 피해는 예산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예산 지역 전체 사과 농가의 약 30%에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예산 황토사과 축제도 개막을 5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폭염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매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 보장 내용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게끔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면. 충남농업기술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에 강하고 지역에 알맞은 종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배 적지를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옮기는 등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차광막 설치와 수시로 물을 뿌리는 방법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유하는 의식의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출자금을 내면 매주 일정액의 돈을 평생 연금처럼 지급하고 가족에게 상속까지 된다고 속여 460억 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 원대 출자금을 모은 일당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고 노후 자금에 관심이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주부 퇴직자 등을 대상으로 13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을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주고 평생 수당을 지급한다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뺏긴 피해자는 5천여 명에 달하고 1,000만 원 이상 출자한 계정은 1,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다단계 방식으로 불법적인 금전 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25주기인 지난 30일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유족 20명은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유골을 뿌렸던 팔미도 해상으로 배를 타고 이동해 헌화하며 고인들의 넋을 달랬습니다. 해상 추모제 이후에는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내 위령비 앞에서 본격적인 희생자 추모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추모식은 희생자를 위한 헌화와 묵념, 추모시 낭독, 추모 공연, 전시승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 상가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인천시 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직원 1명당 사용 면적이 공공기관 권장 면적의 40% 수준인 22.제곱미터로 다시도교육청 평균 사용 면적인 43제곱미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조직과 정원 증가로 사무 공간이 부족해 세계과가 외고 사무실을 임대하는 등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본관과 신관을 철거하고 연면적 26,272제곱미터로 신청사를 개축해 총 32,336제곱미터 규모의 청사를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현 청사의 약 2배 규모입니다. 신청사는 1,127억 원이 투입되며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내년도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7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인천시 시정혁신단 2기가 출범했습니다. 인천은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시정혁신당 2기 출범식을 열고 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혁신단은 외부 위촉직 위원 13명과 당연직 위원 8명 등 21명이 2기 시정혁신단으로 참여합니다. 단장에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총장이, 부단장은 이학규 시평가 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시정혁신단 2기는 시정혁신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0월 진행한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안전점검에서 조치 미흡 사항 80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점검은 도내 12개 지자체와 출렁다리 29곳과 스카이워크 3곳에 대해 실시됐는데요. 점검 결과 와이어로프 체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인명 구조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등이 주로 지적됐습니다. 경기도는 지적 사항을 시군에 통보하고 안전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